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제가 무언가 의학적인 발표 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이 떨립니다. 특히 2019년 7월 1일 오늘은 명지병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개원 20주년 이왕준 이사장님께서 경영을 맡아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진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10년을 앞서 맞이하기 위한 이런 리더십을 선포하는 중요한 날에 6대 병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발탁해 주신 이왕준 이사장님, 또 김세철 의료원장님, 또 저희 전임이신 제5대 김영수 원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초에 이왕준 이사장님이 저희가 있는 건국대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처음 오래간만에 만나서 명지병원의 차기 병원장으로 개원 20주년의 중요한 전환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오늘 같은 일이 제게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 아까 양력을 소개했지만 좀 바쁘게 지내는 대학 교수들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바쁘게 쫓기고 또 원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논문과 강의들, 수개월 밀려있는 환자와 수술에 둘러싸여서 내게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왕준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제안이 제게 아주 솔깃하게 들리는 어떤 그런 울림을 주는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정 있는 분이 아직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었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빨리 끝나면 돌아가서 논문을 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시큰둥했더니 이제 일어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국의 메이오 병원을 만듭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어나시는데, 제가 오히려 붙잡았습니다.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은 뭘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메이오 병원이 이왕준 이사장의 생각과 맞을까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전에 여기 있는 이왕준 이사장님과 저는 정말 젊은 청년이었고, 그때 한국 의료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당돌하게도, 그때 전공이었는데 제가 의료사회를 잘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건데요. 그때는 저희는 한국 의료의 변화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의료는 변화와 개혁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솔직히 고백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냥 학장실, 이사장님실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전국의 그랜드 포럼을 하고 신문 청년의사를 만들고, 젊은 시절을 둘이 정말 열정을 갖고 한국의 의료를 위해서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학술 연구를 하는 대학 교수로, 또 좋은 정형외과 의사로 살게 되었고, 이왕준 이사장님은 뜻한 바 있어서 20년 전에 인천사랑병원을 만들고 좋은 병원의 병원 경영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여러 번 만나서 친분을 쌓았지만 한 번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료, 그때 생각했던 한국 의료의 반성화 개혁을 다시 논하지 않았는데, 25년에 만났던 이왕준 이사장과 저는 마음에 품은 꿈이 같다는 것을 알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울리는, 정말 마음이 이끌려서 정말 정말 내가 정말 꿈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때 아주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냥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한 7, 8개월 밀려있는 환자들, 수술들, 이런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2달 안에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 바쁜 시간 앞만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지난 25년 동안 우리 이왕준 이사장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나 봤더니 저도 참 아주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항상 꿈을 쫓았고 변화 개혁을 외쳤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적어서 언제나 나랑 같이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지를 매일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제도적으로 없는 스포츠의학센터를 만들었고 이게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스포츠센터를 문을 닫겠다고 해서 사표를 가지고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여기 있는 이혁상 원장님께서 흔쾌히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저희 평생의 스승으로 정말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신정우의 저희 스포츠의학센터는 전국 14개의 정형외과 및 운동의학센터를 이끄는 많은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하나의 센터가 됐고 정형외과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운동은 약이다. 만성질환에 운동을 적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공익적인 일에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운동은 약이다라고 하는 국제 캠페인을 하면서 10년 동안 까다로운 절차로 아직 일본이 만들지 못한 것을 국내 EIM 코리아를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명지병원에서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4차 의료혁명이 가장 예민한 분야가 우리 정형외과 스포츠의학 분야입니다.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겼을 때 그 뒤에 SAP사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을 막아주는 이런 IT 기반의 어떤 분석 시스템이 선수들이 지칠 때마다 적재적소에 교체를 해서 7대1의 대승을 이끄는 기반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SAP사와 협력하여서 이걸 의료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환자들의 낙상 방지, 환자들의 예측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런 시스템을 병원에 적용하고자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IT의 문제는 4P 메디신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혼자 열심히 꿈을 꿨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명지병원은 아예 4P 메디신을 캐치프레이스로 시작하고 있더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병원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저에게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명지병원의 외람되게 병원장이지만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6대 병원장으로 위대한 변화와 혁신의 10주년을 만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여기 신임 교원입니다. 어찌 보면 굴러온 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왕준 이사장님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거기서 울렸던 땀과 눈물을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원장으로 군림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나 아니면 병원에 옳지 않은 일인가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당부하는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생각나는 말을 생각해 봤더니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 아주 짧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식은 말하려고 하나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신임교원인 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에 많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꿈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건지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은 20년 전 애송이 의사였던 제가 환자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만들게 되는 우는 어쩔 수 없어도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큰 병원에서 불의의 의료사고로 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한 대학 선배가 마지막 찾아온 의사는 돌팔이 김진구였습니다. 제 진심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결국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근육이 녹아내리면서 고름이 나오는 그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희망도 없었고 절단을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6개월 이후에 이 환자는 결국 장애이지만 자기 다리를 갖고 병석에서 일어났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의사의 말과 의사의 발은 바위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명지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만들게 되는 우울을 범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우울을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은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이야기입니다. 매일 4시 5분 2개 구로공단을 출발하는 이 버스에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첫 버스이지만 거기에서부터 강남의 그 여러 역을 통해서 개포동으로 가는 이 버스의 대부분의 첫 승객들은 강남역에 내립니다. 강남역의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이분들은 강남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는 이미 청소를 마쳤고 한참 일할 때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퇴근하는 이 시대의 투명인간입니다. 이 투명인간을 잊지 말자는 이 해악에 가득 찬 고 의원의 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명지병원에도 이 좋은 병원을 만들기까지 우리 병원에 분명히 투명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청소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밤새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3교대 야간당직 간호사들, 수련의 전공의들, 병원의 첨단 의료 장비를 구동하고자 고장직지 수리하게 대기하고 있는 의공실, 정비실 직원들, 피곤한 직원들의 아침을 챙겨주느라 더 피곤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식당 아주머니들, 이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우리 명지병원의 투명인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름과 소속과 노고를 밝혀 고단한 삶을 같이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성경의 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온몸으로 겸손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으로 제가 먼저 몸을 낮춰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명지병원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병원을 이끌며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왕준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오랜 경륜과 지혜로 병원의 전략을 세우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김세철 의료원장님도 계십니다. 저와 같은 전공으로 학회에서 오랫동안 저를 지도 편달하시고 선임원장으로 훌륭한 일을 수행하신 김영수 전 원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번째 리더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보단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 박수를 보낼 것이며 잠시 힘들어 방황할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서 명지가족의 꿈을 대표하는 원장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환자 제일주의 메이오 정신입니다. 백화점 서비스와 같이 친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지가족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환자를 볼 때 생기는 환자 중심의 병원, 최고가 되기 위한 되기 위해 도전하는 꿈을 경청하고 이를 이룰 수 있게 지지하는 병원의 리더십,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병원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 눈을 병원 밖으로 돌려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보다 눈을 안으로 봐서 우리 안의 인재를 찾는 병원, 이게 바로 한국의 메이오 병원, 명지병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0년 후의 명지병원을 준비합시다. 명지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한국의 메이오 병원으로 만듭시다. 비록 시설과 규모, 명망가들의 위용에는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은 환자들과 타 병원의 의료인들마저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병원, 소속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병원, 그리하여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라는 모토가 너무 어울리는 큰 그릇의 병원,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